NCS 기반 건강보험 심사평가사 제14강 이번 시간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3강에서 우리나라의 보험제도를 할 때 이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가볍게 다룬 적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내용들은 한 번 더 기억을 살리시는 걸로 해서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쓰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의무보험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국민을 아프지 않게끔, 그래서 그 다음에 국민들이 병원을 많이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됐고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국민들이 지고요. 그 다음에 정액제가 아니라 급여에 따라서 정률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매출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도 똑같은 혜택을 받고 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도 똑같은 혜택을 받고 하는 균등한 보장을 이루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적용 대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고,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는 거죠. 자, 직장가입자 말 그대로 직장에 다니면서 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지역가입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리고 배우자, 형제, 자매까지가 직장 가입자에, 보통은 우리가 이제 누구 밑에 들어가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직장 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피부양자의 자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는 요 장면은 없을 거예요. 국민건강보험증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요즘은 이제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QR코드를 대면 그러면 이제 그 접수한 것도 확인이 되고 내가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도 확인 가능하고 증명서 신청도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시면 누구든지 활용이 가능하지요.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도 알려주시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요. 국민들이 아직 잘 모릅니다. 자, 이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보수 월액에 따른 보험료를 내게 되고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 건강보험료는 보수 월액에다가 건강보험료율, 이거는 해마다 뭐 결정이 되는데 뭐 그대로 있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그러죠. 자, 그렇게 해서 건강보험료가 결정이 되고 장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다가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곱해진 것이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보수 월액에다 건강보험료율을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에다가 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면 장기요양보험료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교재로 그냥 쭉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국외 근무자라든지 섬이나 오지 근무자들 같은 경우 보험료액의 50%만 내면 되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 교재로 눈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이 면제되는 사유, 이제 이거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국외 체류하거나 그다음에 그 현역 병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교도소나 이런 시설들에 수용된 사람들, 제일 많은 것이 국외 체류자나 군복무자인 거죠. 그다음에 장기 요양보험료의 경감사유나 경감료를 보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그다음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이런 분들은 30% 보험료를 깎아주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소득 월액 보험료로 낸다고 얘기했지요. 자, 그러면 그 소득이 많으면 한없이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 월액 보험료의 상한선이 있어요. 월 352만 3,950원 그 이상을 받아도 건강보험료는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득 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 보수 외의 소득에서 3,400만 원 공제금액을 빼고 그것을 12분의 1로 곱한 것에다가 소득 평가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소득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은 100% 인정하고 근로소득이나 연금 소득은 30%를 인정하는 겁니다. 소득 월액 보험료 산정 방법 앞에서 보았던 것,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게 아실 거고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 월액 보험료에다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것이다. 앞장에서 여러분에게 확인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소득 월액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본인이 부담하는데 직장 가입자들은 직장하고 나하고 반반씩 나누어서 내게 되지요. 경감사유 앞에서 여러분이 보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눈으로 쭉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역보험료를 내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이제 합해서 이거를 점수를 환산을 해요. 그래서 이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다가 이 점수가 몇 점인지를 곱해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고 경감률이 이제 여기에 적용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하고 다른 거는 뭐가 달라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가 이제 중심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재산이라든지 소득으로 얻은 점수, 예, 그렇죠? 이 점수에다가 점수당 금액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에다가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곱해집니다. 직장 가입자하고 일반 그 지역 가입자하고 건강보험료를 그 추계하는 산출해내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보험료를 부과할 때 점수를 어떻게 두고 있느냐? 재산보다는 소득 중심으로 하고 있죠. 소득은 97등급으로 나눠지고 재산은 60등급으로 나눠지고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나 그다음에 뭐 건물을 갖고 있다, 땅을 갖고 있다, 뭐 그다음 전월세 소득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 보험료를 기준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은 어떤 수입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지급하는지 쓰는지 알아볼게요. 자, 수입은 보험료가 되겠죠. 그렇죠? 보험료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이 두 가지로 이제 쓰게 되는데 뭐 기타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일 많은 것이 보험료 수입이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국고 지원 건강증진기금 왜 담배 같은 거를 이렇게 사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국민건강증진기금 뭐 세금 그러니까 세금이죠. 그런 세금이 붙어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고에서 지원하고 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하는 별도의 세목으로 이제 그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에 지원을 하게 되는 이것들이 재원입니다. 자, 지출은 보험급여로 현물로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해요. 자, 현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그 건강 뭐
관련해서 치료를 받았거나 수술을 했거나 입원을 했거나 했을 때 병원에다가 우리가 낸 돈, 이제 본인 부담금 이외의 돈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을 해주잖아요. 요양기관에. 이것이 현물급여고, 그 다음에 현금급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것이 장애인 보장구 같은 것들이 이제 제일 많아요. 그런 것들을 구입할 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해주는 이런 것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죠. 정부 지원금은 국고 14%, 증진기금 6%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아예 국고는 어떻게 지원한다, 기금은 어떻게 지원한다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아예 법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국민건강보험의 시스템은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탐을 낼 만큼 아주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는 이제 보험 제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과 일반 이제 사보험들하고 비교를 하기에 앞서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에 어떤 것들이 쓰이는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현물급여 아까 말씀드렸죠? 요양급여가 있고 병원에 갔을 때,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했을 때 돈 안 내잖아요. 자, 보험에서 지원을 하죠. 그 다음 현금급여, 제일 많은 게 장애인 보조기 구입 관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양비, 그 다음에 장애인 보조기기, 그 다음에 본인 부담액 상한이 넘어선 사람들한테 국고에서 지원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임신이나 출산에 관련한 그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제 현금 급여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실 건 건강보험 현금 급여는 현물 급여와 현금 급여가 있다. 현물 급여는 병원, 그러니까 이 돈을 지급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소비자한테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으로 가는 거고, 현금급여는 이제 신청한 가입자나 피부양자, 그 다음에 여기 등록 장애인 이런 분들이 받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보조기기, 보통 이제 보장구라고 부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매나 구입에 관한 것이 가장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외국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아팠을 때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이죠. 자, 어떤 사람들이 가입 대상입니까? 6개월 이상 체류를 했는 사람 중에서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고요. 요즘 굉장히 많죠. 결혼이민자, 그다음 유학생, 일반 연수로 온 초중고등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되는 사람들은 외교로 목적으로 온 사람, 그다음 관광 목적으로 온 사람, 단기 비자 갖고 온 사람, 이 앞에 A, B, C 이런 거는 이제 비자 명칭이죠. C 비자, B 비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외국인 중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별도로 가입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재외동포, 그 다음에 재외국민 유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때 입학일 기준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보험료는 그럼 어떻게 산정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들의 보험료는 우리나라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가족 단위,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개인 단위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단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 가장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지역보험료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보험료가 선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1년에 평균 보험료는 13만 1,790원이 되겠고, 자, 여기에서도 이제 예외를 조금 두고 있어요. 난민 인정자나 그 가족, 그리고 19세 미만 단독 세대는 평균 보험료를 그거 미만해도
평균 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고 내국인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고, 그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본국에 어떤 재산이나 어떤 소득이 있는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평균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손보험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병원에도 환자들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이제 증명서를 그 실손보험을 이제 그 받기 위해서 타기 위해서 증명서를 떼달라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청구 담당자가 민간 실손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보장의 범위는 전혀 달라요. 여기는 전체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험 급여를 실시하고 있고, 민간보험 대표적인 게 실손보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상해로 인한 손해나 질병으로 인한 손해, 근데 이 사람들은 요거에 의료비에만 한정되어 있지 예방 이런 것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 민간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속한 것만 주는 거죠. 가입 대상은 전체 국민이 가입 대상이고, 그다음에 민간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 사람만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있는데,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여러분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보장사항은 아까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약관에 의한 것만 제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일수가 제한이 없죠. 제한을 두었다가 이거 없앴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완치가 될 때까지 건강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민간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정해져 있죠. 입원은 365일, 통원은 180일, 처방 조제비는 연간 180건 뭐 이런 식으로 애초에 내가 보험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들어있는 그 계약의 항목대로만 서비스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많이 내면 많이 혜택받고 적게 내면 적게 혜택받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장 금액은 국민건강보험은 제한이 없는 것에 비해서 민간보험, 실손보험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 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본인이 병원에 낸 돈 중에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주는 거죠. 보통 가장 많은 것은 10,000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실손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환자들이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병원에서 7,900원을 냈는데 실손보험 신청하게끔 증명서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거, 뭐 진료기록서 그 진료기록 달라고 하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 부담금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손보험에서 거의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시면 불필요한 환자들의 이제 그 요구에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약은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평생 혜택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민간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이 뭐 갱신되는 주기에 따라서 내가 보험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보험 혜택도 달라집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